네. 사진에 속지 맙시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저희 그 쇼호스트 한다는 학생들을 보면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어요. 보통 한 30-40만 원 정도 해요. 뭐 옷도 빌리고 화장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진을 이제 내잖아요. 그러면 면접 보러 오라 그러는데 못 알아봐요. 본인은 안 오시고 이렇게 워낙 고쳐가지고 돈 안 들잖아요. 포토샵은 웬만큼 뭐 점도 다 빼고 뭐 다 바꾸니까 이렇게 외모는 뭐 사진도 고칠 수 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다 뜯어 고친대요. 다 뜯어 고친대요. 뭐 눈도 크게 하고 뭐 다리 하다못해 이제 키도 키우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한 6개월 누워 있으면 된대요. 한 5cm 커진대요. 이렇게 종아리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붙는데요. 뼈가 나이 든 사람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는 돈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는 이 목소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목소리로 사실 다 하는 거잖아요. 자, 재미있는 원래는 이제 궁금해 기술 안에 유쾌한 화술 안에 유머 기술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한테 메일 주시면 요 원본을 요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저는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쇼호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쇼핑 다니다가 댓글을 좀 많이 보거든요. 하도 희한한 댓글이 있어서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캡처를 했고 이걸 주변에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옷인데요. 망토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이런 댓글이 붙었더라고요. 제가 망토 입고 빵집에 갔었는데 추워서 팔을 모으고 있었어요. 팔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팔 없는 애인 줄 알고 빵값 안 받고 빵 봉지를 목에 걸어줬어요. 그래서 전 그 아줌마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어깨로 문 열고 나왔어요. 참 희한한 상품 내용 후기입니다. 사용 후기. 진짜 사용 후기네요. 사용 후기. 어이가 없어서. 자, 두 번째 후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품평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새우였어요. 새우. 대하였는데 이런 게 붙었어요. 적극 추천인데 하나가 추천 안 함이에요. 왜 추천을 안 하지 하고 봤어요? 눌러봤더니 이럽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모레 옵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 큰 거 하나 넣어서 새우는 2상제 나눠 옵니다. 소고기를 먹었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1,000원 할인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15,000원 줬으니까 결국 개당 300원 꼴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어라? 방금 성의 있게 작성해달라는 창이 뜨는군요. 성의 있게 써달라는 창이 상당히 불쾌하군요. 이 말하면 성의 있지. 고객한테 성의 있게 써주십시오라고 명령적으로 말하는 내 놈이 더 성의가 없구나. 어찌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그 모양인가. 클릭했는데 또 성의 있게 써달라고 나오는군요. 한 번만 더 성의 있게 쓰라고 나오면 추천 안 하면 누를 테다. 또 성의 있게 쓰라고 나오네. 이거 환장하겠네. 대하와 생명 연장에 관한 논문을 써야 성의 있게 쓴 건가. 추천 안 함. 희한한 건 적극 추천하다가 이글 읽고 추천이야. 그냥 바로 추천. 이 세 번째는 빨리 웃으셔야 돼요. 이거 빨리 안 웃으시면 여러분 영어 선생님이 못 돼요. 영어 유머거든요. 긴장되시죠? 영어 유머입니다. 빨리 웃으셔야 돼요. 예. 상품 후기입니다. 이게 불평 접수가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레이색 주문했는데 회색이 오면 어떡합니까? 택배 박스에 그레이색도 있으면서 회색 테를 보내시면 어떡하나요? 역시 빨리 웃으시네요. 이거 딴 데 가면 안 웃어요. 사람들이. 저게 왜 웃기지? 이러고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객님 그레이가 회색인데. 왜 지금 웃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웃긴 거 보여주면 한참 있다 웃는데요. 그 집에 가서 웃는 사람도 있고. 빨리 웃어야 돼요. 이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명품 아놀드 뭐잖아요. 우리나라 명품 뭐 수입 명품만 20몇 가지를 한다 그러더라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니저한테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대요. 매장 와서 이 얘기를 한대. 왜 회색을 주세요? 그레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아줌마들이 있나 봐. 돈은 많은데 잘 몰라. 네.
자, 이런 재밌는 유머가 있으면 캡처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나누세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아, 쟤는 참 유머 있는 사람이야라는 인식이 바뀌면 더 노력하게 되고요, 더 유쾌한 사람이 됩니다. 간단하게 뭐야, 짧게 한번 웃어봤어요. 자, 아부의 기술 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칭찬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쉽게 칭찬하면 상대방은 압니다. 저거 아부구나. 근데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칭찬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자마자 너무 아름다우세요, 탤런트 같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현대해상, 거기는 현대해상이 아니구나, 다른 데구나. 거기 보험회사 갔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 플래너 여자분이었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칭찬하십시다 그랬더니 나보고 갑자기 썰렁하게, 어머, 장동건 닮았어요. 순간 정적이 쫙 그러면서 다 쳐다봐, 사람들. 쟤 왜 저래? 왜 기분 나쁘더라고요. 예. 기분 나쁘죠. 차라리 박용호 닮았어요 그러면 고마워요. 이렇게 또 하면 어머, 예. 장동건은 아니죠. 예. 닮았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좀 닮았다 그러세요, 좀. 예. 예. 예? 고영진? 고영진? 나 처음 들은 얘기인데. 유정현 얘기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이제 예전 아나운서 있으세요? 예, 변웅전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예, 이렇게 좀 누구를 닮았다 그러면 일부러 좀 잘생긴 사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예. 무슨 강호 그거 아니고, 아이가 못생긴 사람보다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옷 입는 거, 이런 거, 넥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조금 디테일하게 칭찬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학생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칭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했고 또 결혼을 할 거고 자녀가 있을 테니까 제일 힘든 대화가 아빠와 사춘기 딸의 대화입니다. 이게 제일 관계가 힘들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아빠가 그래도 사춘기가 있는 딸에게 잘 보이려고 막 칭찬하다가 낭패를 보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됩니다. 볼까요? 근데 별로 큰 상도 아니고 별거 아니야, 아빠. 아니야. 아빠도 이렇게 봤는데 너 진짜 훌륭하시.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실력은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 여기 용봉주같이 아주 위대하시.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나라에는 열무도 어제 받았거든? 그리고 난 윤동주도 아니고 앞으로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어. 그래도 네가 일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빠, 제발 그만해. 짜증나. 인격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지가 않고, 어떤 행동이나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다 칭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참는 아이야, 이건 굉장히 아이한테 부담감 들고 불안해지는 거야. 나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나참 착하네, 천사야, 아이고 우리 이렇게 하면 얘가 막 불안해지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주님? 아니야. 5살 주우에게 촬영팀이 착하다고 하자. 아이를 무정. 엄마, 몰라. 내 몸이 너무 크고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정말 괜찮구나. 시간 안 있잖아, 준이야, 그치?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듯 인기맨의 칭찬을 받으면 아이들은 불안감과 불안을 유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아이의 노력과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안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넌 천사야, 넌 최고야 그러면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면 아까 좀 낭패를 겪은 아빠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지 개선을 좀 했거든요. 자, 이렇게 칭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내가 특별히 다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반에서 노는 정도 나왔을걸? 아니, 상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냥 아빠를 뵈서 보니까 느낌이 좋던데, 특히 그 잎에 맺힌 초록빛 물방울 때도
앞으로 누굴 칭찬할 때 꼭 아이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게 사실 편해요. 최고야, 넌 잘해. 이건 쉽죠. 근데 뭔가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도 그 아빠도 그랬잖아요. 시를 읽어봤고 구절을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최고야, 넌 제일 잘했어. 이거는 안 읽어본 아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복사화법을 사용해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아마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일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써먹기 제일 좋고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까지 아마 안 써먹어 보실 텐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건 맨날 쓰는 건 아니고 갑자기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급박한 상황에서 그때 비상시에 쓰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효과가 괜찮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그렇게 썩 잘하는 축에 끼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 이 남자분들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케이스고요. 이렇게 말을 잘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차가 너무 많이 나서 남녀 간의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대화가 안 되거나 아빠가 딸과 대화가 안 되거나 또 직장에서 상사하고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이제 쓰는 거거든요. 남녀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거는 연애할 땐 대화가 잘 되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서 말이 더 많아졌다, 남편이. 아무도 없죠. 예를 들어볼까요? 40대의 남녀가 경치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밥만 먹는다.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예요. 100% 부부예요, 밥만 먹으면. 절대 불륜 아니에요. 근데 막 땀도 닦아주고 입도 닦아주고 막 좋아한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골프 연습장 갔는데 여자가 골프를 치고 남자가 뒤에서 막 중얼거려. 그게 그 골프라고 치냐? 부부 맞아요. 근데 나이샷! 뭔 나이샷이야? 막 슬라이스 하고 난리 나는데도 오 굿! 부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연애할 때는요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어떤 그 사냥감을 잡는 그 사냥꾼의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냥을 하죠. 그러다가 잡아놓으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남자는 본색이 말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이 남녀가 차이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 숫자에 밝고요. 여자는 숫자가 약하고, 남자는 운전을 잘하고 여자는 운전을 못하고, 남자는 시간적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이나 이런 거 잘 기억 못하죠. 근데 여자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산 잘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능력이 떨어져요. 그 남자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보니까 여자 학생들이 배우는 거 한 3분의 1밖에 못 돼요. 남자 쫓아오는 게 굉장히 늦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가 얼마나 말이 늦은지. 우리 어렸을 때 말 더듬는 애들 있죠? 여자 봤어요? 여자? 다 남자도 더듬죠? 나 남자예요. 여자 없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중풍이 와서 이렇게 신체 마비가 오잖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언어 마비가 옵니다. 여자들은 몸은 굳어도 말은 합니다.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체급이 달라요. 그리고 남자는 뭐 누구 언어학자 그랬대요. 통계를 냈더니 하루에 최고 써봐야 10,000단어 이상을 구사를 못 하는데 여자는 하루에 평범한 여자는 25,000단어를 쓸 수 있고요. 그걸 다 써야 잠이 온대요, 이렇게. 대화가 이 체급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 여러분 이제 결혼도 했고 결혼할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남자들이 복사화법을 써야 되고요. 남편이 복사화법을 쓰게 좀 가르쳐 주세요. 왜? 남자는 밖에서 막 일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지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집에, 특히 전업주부는 집에서 하나도 말을 안 했거든. 25,000단을 써야 되는데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와가지고 여보 떠드는데 남자는 이러고 있다가 그거 맞고 전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총알이 없으니까. 그럴 때 복사화법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남자가 이제 퇴근하고 딱 들어옵니다. 근데 와이프가 문을 열어주면서 멀찌감치 물러나. 이렇게 탁 그러니 여보 나 뭐 변한 거 없어? 하고 서 있습니다. 이럴 때 남자는 급 긴장을 합니다. 못 알아봐요, 그거를. 잘 못 알아보시죠, 남자는. 뭐가 변했을까?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때 여자는 머리를 흔들어요. 근데도 못 알아봐요. 왜 머리를 흔들고 있을까? 머리를 했다는 거잖아. 그래도 못 알아봐요. 답답한 여자가 나 머리 했잖아. 그러면 이러고 쳐다보다가 긴 머리가 좋았는데 왜 잘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복사화법을 쓰는 겁니다. 복사화법을. 자, 여보 나 변한 거 없어? 비상 상황이야.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보, 뭐 변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했죠? 그럼 얘기합니다, 여자가. 아, 나 머리 했잖아. 그러면, 아, 머리 했구나. 그럼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여자는 없죠? 남자들은요, 머리 했구나 하고 끝이야. 여자는 머리 한 걸로 2시간도 떠들잖아요. 막. 머리는 1시간 했는데 얘기는 2시간 해, 그걸 갖고. 아, 대단해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여자가 뭐가 합니까? 어디서 했게?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그러면 그거 왜 물어봐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어디서 했는데? 그렇죠. 아, 요 앞에 깎아뽀꼬 미용실. 그러면, 아, 요 앞에 깎아뽀꼬 미용실? 몰라요. 몰라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여자가 또 뭐라 그럽니까? 그치, 얼마 주고 했게?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 주고 했는데? 10,000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000원. 싸게 했네. 그 다음에 여자가 나 이뻐? 그러면 예뻐. 이러면 되죠. 그럼 대화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잘했네 뭐 밥이나 줘 이러면 안 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여자들은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꼭 결론을 내리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항상 강박관념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자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막 짜증을 냅니다. 그냥 그 김 부장 있잖아, 걔. 꼰대같이 생겨가지고 걔가 말이 오늘 날 얼마나 괴롭히지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 정말 나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만둬. 관둬 이러잖아요. 그렇게 왜 나가? 그럼 더 짜증나죠.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래? 김 부장이 그 꼰대 자식이 정말이야? 그랬어? 같이 그냥 복사합법 어떻게 했는데? 야, 그 자식 말이야 나쁜 놈이네. 내가 전화할게. 전화기 줘봐. 막 이러고. 아니야, 여보. 막 이렇게 말리면서 든든하죠. 내 편이구나. 복사 계속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알아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분이 이렇게 풀려요. 그죠? 자기가 분이 풀리잖아. 그냥 얘기하다 보면 풀리잖아. 그냥 이 엎어치다 맺혔다가 막 씹었다가 막 이러면 다 풀리잖아. 그걸로 하는 건데. 자, 아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대화가 안 된다. 아빠가. 또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요만할 때부터 저는 이제 딸하고 대화가 잘 돼요. 지금도 9살인데 맨날 11시에 들어가서 자는 것만 보지만 그래도 주말에 놀아주면서 대화를 잘합니다. 4살 때부터 저 딸내미가 이렇게 뛰어옵니다. 일하고 있으면 아빠 하고 옵니다. 자, 복사화법은요. 목소리 톤, 스피드를 맞추는 겁니다. 아빠 하고 왔는데 걷다 대고서 그래 수빈아 이리 오렴 이러면 안 돼요. 아빠 하고 면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 수빈아 그러고 맞받아쳐야 돼요. 아빠 이게 뭐게? 하고 뭘 들고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빈아 그게 뭐야? 이렇게 복사화법. 아 이거 그림이야 그래요. 와 그림이구나. 그럼 걔가 그래요. 이거 누가 그렸게? 그래요.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럼 누가 그랬을까? 그러면 제가 수빈이가 그랬어. 그럼 우와 우리 수빈이가 그랬구나. 그럼 이거 무슨 그림이게? 꽃이잖아.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그림일까? 그럼 꽃이야. 그럼 우와 꽃이네. 무슨 꽃이게? 그럼 무슨 꽃이야? 그러면 해바라기야. 해바라기구나. 이러면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낸다는 얘기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일 경우 있죠. 도대체 애가 입을 안 열어. 어려워해. 아빠를 어려워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가면 애랑 먼저 친해지고 싶은데 애가 말을 안 열 수 있잖아요. 뭐가 와야 복사를 하지. 안 오는데. 분명히 복사법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와야지. 그럼 내가 먼저 가면 됩니다. 애가 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 써먹었던 방법인데요. 어린아이 인터뷰가 제일 힘들어요.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하네 애들이. 그리고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나 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름하고 나이잖아. 그죠? 근데 네 이름이 뭐니? 그럼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저씨 이름은 김효석인데 네 이름은 뭐니? 그럼 얘기해요. 내 걸 먼저 내놓았기 때문에 지도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42살인데 너 아니 42살이 얼마나 많은지? 넌 몇 살이야?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 먼저 내놓으세요. 아저씨는 저기 길 건너 동네 사는데 너 어디 사니? 그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거 먼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 조금 더 빨리 아이와 친숙해질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내 걸 먼저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엄마가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얘기합니다. 근데 오자마자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면 애도 복사를 하더라. 이게 복사법입니다. 자, 직장으로 돌아와서 딱 출근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야 돼? 사장님이라 합시다. 사장님이 선생님들 다 모이세요. 오늘 아주 기쁜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저녁을 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이번에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우리 김재용 선생님이십니까? 사장님이십니까? 네? 선생님. 예, 풍채는 사장님이세요. 예. 자, 그럼 사장님들 잘 보이겠죠?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이번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라고 하셔야 돼요. 예. 자, 박수 한번. 사장님 아드님이 서울대 합격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는데 이 톤을 못 맞추셨죠.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복사합법 잘할 수 있으시죠? 네. 예. 우리 또 약장사도 보시고, 예, 또 이렇게 내추럴한 데서 사셨기 때문에. 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정말 들어가셨어요. 네, 정말 들어갔어요. 톤은 100점이야. 근데 내용이 80점.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장님은 그렇죠. 아들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를. 그러면 그냥 반사야, 반사. 똑같이 우리 아들이 말해요. 이번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와, 사장님 아드님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고요? 한 번 더 하지.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러니 공부를 날 닮아서 잘했어요. 이거거든. 복사어법은 뭐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듣고 그걸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는 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반사해 주는 게 복사어법이에요. 아이도 똑같습니다. 자, 아이로 한번 돌아볼게요. 아이가 엄마 나 오늘 100점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 100점 최고 하는데 여기서 좀 더 가야 됩니다. 자, 좀 더 가야 돼요.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학생들한테 이 선생님이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생각해요. 나도 기쁜구나. 내가 기쁜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자칫 잘못하면 엄마가 기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애들이 자존감이 없는데 엄마가 막 좋아하면서 선생님이 막 좋아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뻐?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도 기뻐요. 그러면서 내가 기쁜 거. 이 주체는 나라는 거. 이게 복사어법의 힘이죠. 다 복사해주면서 너가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화법. 쉬워요.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같이 빗돌 반사하면 막 더 반짝이듯이 아주 행복한 순간 이럴 때 반사해가지고 반짝이게 해주는 게 복사화법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복사화법에서 더 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한번 반사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코치라는 건데요. 존 가트만 박사라는 분이 현재 살아계세요. 30년 동안 이제 아이들의 심리 이런 걸 연구를 했더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감정 코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부모 유형을 이제 한 4단계로 이분은 구분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웁니다. 자기 방에서. 왜 우는가 봤더니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어요. 울겠죠, 당연히. 3년을 키웠어요, 금붕어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죽었어요. 막 웁니다. 엉엉 울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때 부모의 반응은 4가지래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한번 다 각자 마음속으로. 자, 아이가 옵니다. 엄마, 아빠, 금붕어가 죽었어. 막 슬퍼합니다. 금붕어 살려내, 아빠! 그러고 막 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슬퍼. 그리고 사줄게가 제일 많은 게요. 울지마. 엄마가 금붕어 사줄게. 아빠가 금붕어 사줄게. 이게 뭐냐? 축소 전환형이에요. 이 사실을 빨리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그래요. 또 울지마. 네가 좋아하는 피자 시켜줄게. 그렇죠? 이렇게 주로 많이 그래요. 부모님들이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빨리 없애주려고 애가 좋아하는 거 대안을 빨리 제시해 줄래요. 근데 이게 안 좋대요. 안 좋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이는 더 짜증이 나는 거야. 난 지금 이게 슬픈데 자꾸 엄마는 딴 쪽으로 내 관심을 끌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억압형, 윽박지릅니다.
아니 금붕어 하는 거 죽어가지고 아주 세상 무너진다 무너져. 네 부모가 죽었냐 자식아? 이러면서 야 금붕어의 수명은 7년이야. 얘는 죽을 때가 됐어. 너도 이제 죽음에 대한 걸 알 나이가 된 거야. 9살이잖아 넌 이제. 뚝! 어이 우지 마 공부해. 이런 부모가 꽤 있어요. 아주 우는 것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애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윽박지릅니다. 이런 애들은 집안에서 굉장히 조용하고요. 말 잘 들어요. 아주 순종형입니다. 나가서 사고 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요. 애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왜 나가서 애 돈을 뺏고 애를 때려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집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나가서 사고 치는 거예요. 억압돼 있으니까. 분출할 데가 없으니까. 자, 또 문제적인 방임형. 울어라. 울면서 크는 거야. 울다 보면 나아지겠지. 이러고 내비둡니다. 우리끼리 밥 먹자. 이러고 아직도 우냐? 이러고 내비둬요. 그리고 이제 복사법 배웠다면서 계속 복사만 합니다. 아빠도 슬퍼. 슬프구나. 괴롭구나. 슬프다. 이러면서 계속 복사만 해. 자, 슬플 때는요. 복사만 해. 기쁜 건 복사해도 됩니다. 슬플 때는 복사만 하면 안 돼요.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감정 코치형이에요. 감정 코치형은 뭐냐면 그 상황을 인식을 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충분히 자기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얼마나 슬픈지 그 슬픈 감정을 울고 싶으면 울게 해요. 그리고 충분히 내가 어떠한 생각인지 내가 어떠한 지금 상태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자기 상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정해주고요.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물어봐줘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애가 막 옵니다. 막 살려내 그랬을 때 이래요. 아빠도 살려내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하지? 아빠도 살려내고 싶은데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 못 살려. 그러면 이 금붕어와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이별이라는 행동 반경을 정해놨죠. 그럼 이별이라는 반경을 이제 정해놨어. 이별을 하는 거야 얘는. 근데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얘기해놓고 물어봐주면 얘는 곰곰이 생각하다 그럽니다. 뭐라고? 묻어주자. 기도하자 이래요. 근데 얘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묻어주자고. 그거 다른 거예요. 엄마가 묻어주자와 보다 아이가 묻어주자 했기 때문에 그건 묻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묻어주자면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가 묻어주자가 하는 순간 이건 묻어주면 되는 거예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세일즈 할 때도 똑같은 기법을 쓰거든요. 세일즈 할 때도 고객이 얘기하거든요. 돼요. 고객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 계속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고객이 긍정하게 하고 대답하게 하고 그걸 얘기하면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제자 중에서 남자애였는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부동산 컨설턴트래요. 쇼스탁이 찾아왔는데 어이가 없는 건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는데 부동산 컨설턴트가 쇼호스트를 하게 돼서 내가 너 말을 더듬는데 어떻게 쇼호스트를 하냐 그랬더니 말 좀 더듬어 보려고 왔대. 말 더듬는 거 고치려고 왔대. 너 어떻게 영업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1등 했대요. 작년에. 물어봤어. 어떻게 1등이니 그랬더니 자기가 막 상담을 하면 고객이 답답해서 자기가 얘기한대요. 여기 도로가 난다고요. 예. 분양돼서 된다고요. 말 되더라고. 왜냐면 부동산은 충동 구매가 없는데 거기는 1,000만 원, 억, 10억 이런 데잖아. 그 길 가다가 뭐 좋은 땅 있나 그러고 들어와서 바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몇 번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확인하러 왔는데 순진하게 생긴 총각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아는 얘기를 하는데 더듬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거지. 막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고객이 잘난 척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인하고 간대요. 이렇게 계약서 도장 찍고 스스로 하다가 자기가 뻑이 가는 거야. 이렇게 좋은 데구나 이렇게 스스로 넘어가가지고 그 말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한다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고객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 화법입니다. 감정 코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주 적은 부모예요. 원래는 이 영상이 되게 많아요. 뭐 억압형 무슨 뭐 방임형 있어요. 보면 억압형이 진짜 웃겨요. 막 애를 막 잡더라고 막 잡는데 불쌍하더라고. 애가 막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이 감정 코치형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뭐냐면 뇌파를 붙여가지고 블록 쌓기를 하는데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블록 쌓기를 시켜요. 그리고 장난감을 준다 그래 성공하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성공 못해요. 애가 막 울겠죠. 그때 부모가 어떻게 달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유형을 보는 건데 아주 드물게 감정 코치형이 나왔어요. 이 부모는 그게 자기가 감정 코치형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감정 코치가 이루어지는 아이들이 계속 잡기 많이 못하면 안 못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게임에
이기세요. 못 받으면, 못 이기면, 이거 안 줘요. 예.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은 게임이 실패했을 때 아이들의 감정과 부모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게임을 하는 내내 아이를 격려하던 지은이네 우리가 만난 몇 안 되는 감정 코치용 공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15분 됐습니다. 끝. 화났어?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마음이? 이제 정리할까? 안 괜찮은데 또 오는데 응? 이렇게 안 되는 생각 그치? 마음대로 안 되는 싫어. 그냥 싫어하는 거야? 안타까워? 아니야, 안 안타까워. 안타까워. 화가 나. 화는 안 나는데 안타까워.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너무 아니야? 네가 많이 안타까우면 나도 많이 안타까운데? 나는 네가 조금 안타까운 줄 알았는데? 아이 두 명이 싶어? 아니면 엄마랑 사귀고 싶어? 같이 사실 같이 조용히 하는 거. 안타까운 마음이 싹 없어져? 나는 땀이 있으면 좋아져. 땀 나면 좋아져? 그것도 맞는 말이네. 운동을 하면 원래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그 필요가 없어서. 맞아. 그래, 그럼 운동을 해. 아빠야. 그래서 아빠야. 게임이 실패 후 엄마가 지은이에게 감정 조절을 해주자 게임을 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를 꼭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실패를 하고 스트레스가 받아요. 굉장히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서로 공감하면서 그걸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지금 어떤 기분이 드는지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 반경을 정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는 거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얘기하면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코칭할 땐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내비두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감정 코칭의 기본입니다.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아이에게 많이 물어봐주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이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읽어야 되거든. 그냥 울지 마 하면 될 거를 슬퍼? 아빠도 슬퍼 이러면서 어떤 기분이야 이러고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해결책을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하고 애 입에서 나오도록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 이러면서 사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감정 코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 진짜 상황인데요. 아이가 6살, 9살인데 유치원 가가지고 집사람이 유치원 이게 바래다주고 갔다 왔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 때. 오늘 유치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애가 막 많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데리러 갔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도민이가 오늘 되게 많이 울었다고 6살인데 많이 울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가 장난감을 던져서 맞았대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동민이 많이 아팠겠구나 했더니 동민이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지 엄마를 쳐다보면서 동민이 많이 아팠겠지. 복사법을 쓰는 거예요, 지가.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집에서 복사법을 하니까 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민이가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매너 있대. 이렇게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남자애인데 인형놀이를 이렇게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인형놀이 좋아해요. 난 괜찮아요. 약간 그 여성적인 그런 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 잘하죠. 뭐 이렇게 숫자 굉장히 밟고요. 이렇게 날짜 감각이 되게 뛰어나요. 근데 또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닌데 제가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요. 아이가 자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아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나 우등상 받았어 하고 오잖아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우리 딸 우등상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런데 한국 엄마들은 니네 반에 몇 명이나 받았어? 이거 물어본대요. 공감하시죠? 제일 안 좋은 엄마 뭐게요? 최우수상은 누구야? 이것 때문에 엄친 딸이 나온 거잖아요.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와 우리 딸 우등상 우리 아들 우등상 최고 한 다음에 옆집에 물어보면 되죠. 거기도 받았어? 이렇게
진짜 궁금하면 그 앞에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짓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그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좀 안 닮았어요. 그래갖고 많이 괴로워요. 근데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얘를 이제 나중에 고쳐줘야